질문 뭐부터 할까요? 개념 원리. 미쳤네, 4번. 4번 몰랐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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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타고. 조용. 네. 4번 할게요. 자, 문제 같이 봐주세요. 4번이라고 했나요? 네, 볼게요. 이 문제 맞죠? 자, XY의 순서상 A, B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 1차 방정식 이것의 해래요. 자, 이거는 정확히 무슨 방정식으로 이름 붙여야죠? 2원 1차 방정식. 네, 문자 두 개니까 2원. 그런데 이 A가 X값이 된다는 거고, B가 이제 Y값이 된다 이 뜻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5A 더하기 2B가 1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순서 잘 보세요. 이 순서쌍이 이것의 해라는 뜻은 XY를 AB로 바꿨을 때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도 성립한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우리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대입했을 때 그 식을 만족시키는 게 해라고 했으니까. 맞죠? 문자가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주어졌을 때 이걸 구하라는데 약간 눈썰미만 있다면, 눈여겨만 본다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양 보시면 얘랑 뭔가 비슷한 게 보이실까요? 특히 이 중에서도 얘를 보셔야겠죠. IQ 테스트 혹은 시력 테스트. 자, 이 값이 1일 때 이 값은 얼마일까요? 맞죠? 왜냐하면 부호가 정반대잖아요. 맞습니까? 이걸 반대로 이용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5a 빼기 2b가 마일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7이에요. 네. 그래서 식을 읽어내는 감각의 문제입니다. 네. 건강 답이 6이네요. 그죠. 아니, 나 왜 바보같이 안 했지? 느리게 전달되네요. 여기 거리가 되게 먼 것 같아요. 저 오늘 수업 시간에, 국어 시간에 뭐 미대야 그대면 했는데 신사임당이라고 해버렸어요. 위대한 조선시대 위대한 왕 3명이 있었는데 와? 아, 나 왕을 못 들었어. 세종대왕 뭐 해서 세종대왕 김홍도 신사임 김홍도는 뭐야? 빨리 정리해 주세요. 정조라고 했어. 그 사람 이거 뭐야? 아니 무식한 사람으로 찍혔어요 저 쌤들한테. 괜찮아 형아. 근데 저 오늘 국어 쌤평가 A 나왔어요 오늘. A 플러스 야, 너 그거 왜 말해? 넌 왜 말했어? 제가 좀 멋져 보이게. 그건 주관적이죠. 조선시대 왕 중에 뭐 세 명의 유명한 뭐 업적이 큰 사람을 하라 그러면은 여러 명 있겠죠. 하게 안 떠올라. 정리하세요. 전생에 좀 천재였기 때문에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김민준 바보였다고? 아니 전생에 좀 똑똑했어가지고 지금 좀 뭉쳐가. 자, 잡담 분물 이제 예? 정리하세요. 이럴 때는요, 잠깐 중간중간 잡담하는 거 이제 제어를 할 거고요.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하실 때는 이 풀이에 대해서, 아, 이게 이거구나라는 게 딱 뜨는 게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남은 다른 친구들 필기할 동안에 자기 머릿속에 넣으려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봐주셔야 돼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꼭 항상 복습을 끝나고 나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효과가 좋은 복습은 바로 그 순간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계속 기억하면서 보면서 반복하면서 바로 그 순간에 자극을 최대한 주는 거예요. 모든 복습은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할 때가 제일 좋아요. 따끈따끈할 때. 그러면 조금만. 자, 다음 몇 번이죠? 저요. 자, 16번이요. 그 전에 없어요? 13번. 자, 볼게요. 발전 문제. 자, 이 방정식입니다. 등호가 있으니까 이 방정식은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일 때 상수 a값 될 수 없는 것. 자, 잠깐 명칭 좀 볼게요. 여기 문자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하지만 문자는 AXY가 있지만 그 중에 실제로 미지수, 변수 값은 두 개입니다. XY 두 개죠.
A라는 거는 분명히 어떤 숫자일 겁니다. 숫자이기 때문에 상수라고 돼 있습니다. 상수가 무슨 말이죠? 그건 상수항이고요. 상수라는 것은 변수하고는 대응되는 말인데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숫자들입니다. 즉 x 값도 얼마부터 얼마까지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고 y 값도 얼마부터 얼마까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변수라고 합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변하는 숫자라는 뜻의 variable number라고 합니다. 여러분 various란 말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다양할 수 있는 숫자다 이 뜻입니다. 상수라는 건 영어로는 constant number라고 합니다. constant는 뭐냐면 딱 일정한, 변치 않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x가 얼마든 y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숫자는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그래서 문자는 ax, y 세 가지가 있지만 a란 녀석은 여기서 상수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값만 모를 뿐이지 딱 어떤 특정한 값일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설명한 것 같다. 이걸 필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 문제를 풀 때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걸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문제를 해석할 때 앞으로 두고두고 네, 상식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 지식이 됩니다. 네. variable variable i라고요. variable variable 아이씨 다시 써줄게. 근데 그렇게 안 보이던데. 뭐는 넘버스 왜 넘버 스펠링 안 보이는데요? 선생님 넘버 스펠링 찍었잖아. 넘버 스펠링을 모른대요. 그래서 베네블 적은 다음에 딱 베네블다가 다른 데로 적어. 넘버 써야 되겠지. A예요. 위에. 그냥 지민아 네가 알면 써준 다음에 얘 알려줘.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잖아. 근데 팀이 영어가 진짜 모르는데. 근데 수 같은 팀이에요. 됐어. 영어 아, 니네 같은 팀인 거 몰랐어요? 좀 못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영어가 많이 나와요? 수학 시간에. 수학은 전 세계 공통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가더라도 다 풀이를 이해할 수 있대. 어제 학교 줬어요. 못 봤어요. 진짜서요. 어제 뒤에서 뭐 먹는 것만 봤어요. 뭔가 이렇게 저 창으로 보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뭔가 막 하길래 열심히 공부한 줄 알았더니만 뭘 먹고 있더라고. 자, 아무튼 간에. 다음 이제 볼게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자, XY는 변수입니다.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A라는 건 상수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든 간에.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건 당연히 변하는 값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XY에 대한 방정식이라는 거죠. 어떻든 간에. 자, 그럴 때 A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방정식에 대해서는 방정식은 이 등호가 있는 식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등호가 없는 식은 무슨 식이죠? 다항식. 등호든 부등호든 아무것도 없는 건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다항식이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면 무슨 식이 되죠? 방정식. 부등호가 들어가면요? 부등식. 자, 그리고 또 등호가 들어간 식 중에는 이 방정식도 있지만 네, 항등식은 뜻이 뭐였죠? 좌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좌변, 우변 기억하시죠? 양면도 기억하시죠? 뭐, 난 기억만 하냐고 물어봤어요. 자, 아니, 나 말밖에 안 했잖아요, 왜? 뭐, 나한테 시비 거세요, 왜?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식이죠? 이게 다항식이고, 이건 방정식, 항등식.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돼 있죠? 그럼 항등식이 되면 안 되겠네요. 등호는 있으니까 분명히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 중에 하나일 텐데, 항등식은 안 돼야 될 겁니다. 방정식은 의미가 뭐였죠?
특정 x값에 따라서 첨의되게 만드는 식의 방정식이었죠. 여기서는 연립방정식이니까, 이원 1차 방정식이니까 특정한 xy 값에 대해서만 확립해야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겁니다. 될 수 없는 것. 될 수 없으려면 이게 무슨 식이 돼야 되겠어요? 서로 달라요. 방정식이 연립반정식과 항정식이 돼요. 자, 근데 되게 애매하죠. 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거 지워도 될까요? 여기다 쓸게요. 자, ax 더하기 2y 마이너스 3은 3x 여기다 쓸까? 자, 3x 마이너스 y 더하기 2가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상수 a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게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려면 xy가 다 정리했을 때 살아있어야 돼, 없어져야 돼? xy가 없어지면은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이러다 이항할게요. 그러면 a 빼기 3의 x, 그다음에 더하기 3y, 그 다음엔 는 5가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습니까? 자, 이건 약간 여러분이 배웠던 항등식과 방정식을 조금 넘어서서 조금 더 해석을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a 값이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0이라고 합시다. 그럼 0이 되면은 마3x 더하기 3y가 5라는 것은 x에 대한 1차 방정식 맞죠? 또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2 넣어도 마이너스 5x 더하기 3y는 5라는 것도 맞습니다. 마3 넣어도 맞는데 이 a가 만약에 3이 되는 거 생각합시다. a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0 곱하기 x 더하기 3y는 5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xy 쌍은 몇 개가 될까요? 뭐 여러 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x는 뭐 다 들어가고 y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건 문제가 썩 좋은 문제 같진 않습니다. 네, 좋은 문제 같진 않지만 답은 여러분, 내 생각엔 답은 5번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썩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문제 별로 좋지는 않아요. 조금 약하게 쳐놓을게요. 왜 그러냐면 이 경우 0이 돼버리면 x는 사라져 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x에 대해서는 항등식이 돼요. 바로 살니까 마이너스 3x. a가 만약에 3이 돼버리면 x 앞에 있는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a가 3이 돼버리면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x가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x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도 관계가 없어지고 y값만 3분의 5가 돼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건 x에 대한 방정식은 안 될 거 아니에요. x에 대한 항등식이지. 잘 들으세요. x에 대해서는 항등식입니다. 아시겠어요? x값은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y에 대해서만 방정식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xy에 대해서 다 방정식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 지금 x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가 봐봐주세요. 봐봐. a가 만약에 3이 돼버리면 3x 더하기 2y 빼기 3이라는 게 3x 빼기 y 더하기 2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항등식일 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지금 x가 양비도 똑같으니까 이 두 개는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이건 x에 대해서는 항등식이 됩니다. 하지만 y에 대해서는 방정식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는 x, y 둘 다 항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x가 항등식이 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a가 3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별로 좋은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내 말 이해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해되니? 여러분, 항등식이라는 거는 양변이 다 똑같아야지만 항등식이 되는 건데 지금 이 경우만 같아지더라도 x에 대해서는 항등식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y만 방정식이니까 x, y 둘 다에 대한 방정식이 될 수가 없으므로 안 됩니다. 이걸 다 적어주세요. 이거는 말로 길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네요. 여기다가 다 지금 정리하셨어요? 아, 그거 아니라 이 의미에 대해서 이 하늘색으로 얘기한 거 갖다 적어주세요.
아직 여러분에겐 조금 좀 오해할, 그러니까 애매할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어떻든 간에 제대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괜찮아요? 지워도 될까요? 아까 16번도 있던 것 같은데요. 맞죠? 수영이었나? 지민이었나? 오케이. 자, 그럼 지워도 될까요, 이제? 자, 지워도 되죠, 이제? 16번 할게요. 다음 연립방정식을 만족한 xy에 대해서 다음 값을 구하라. 자, 여러분, 이 위에 점 찍혀 있는 거가 우리 숫자 책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무슨 수죠, 이거는? 뒤질래요? 네, 순환소수죠. 순환소수 맞습니까? 왜 굳이 이렇게 땡땡땡 점을 찍었죠? 귀찮으니까. 자, 그럼 원래 이 0.3땡은 원래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0.3333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에 굳이 똑같은 걸 여러 번 쓰기 귀찮으니까 반복되는 부분만을 갖다가 위에 점 찍어 놓자. 마치 괄호처럼. 이것을 우린 순환 뭐라고 배웠죠? 어디? 순환 마디. 말 그대로 손가락 마디나 대나무 마디처럼 반복되는 그 구간을 마디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실제로 근데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현한 게 0.3333, 1.5555, 0.7777이라는 걸 알지만 이걸 이렇게 바꿔가지고서 실제 계산할 때 쓰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표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나타내는 방법이지 실제 크기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눈 보기 편하라고 압축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지 계산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환소수를 갖다가 들어갔을 때 계산하려면 어떻게 바꿔서 하셔야죠? 유리수, 맞죠? 분수보단 유리수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죠? 네. 그래서 클래스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자, 이거는 우리가 유리수,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됐죠? 왜 이렇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얘를 갖다가 기억한다면 얘를 x라고 놓는다면 10x가 되면 3.3333 되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게 되면 9x가 다 딱딱 터져 죽으면서 여기 3만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x가 9분의 3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다 기억하시겠죠? 이걸 까먹었다면은 이 문제를 못 푸실 겁니다. 까먹었습니까? 까먹었다면 여러분 집에 있는 네, 순환소수 나와 있는 게 이 바로 여러분 2-1 책의 제일 처음 과정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공부할 때 대단히 착각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중학교 수학이라는 거는요 원래는 한 권이에요. 알겠어요? 한 권이라고. 한 권인데 거기 파트가 딱 세 개 파트로 돼 있어요. 대수 파트, 기하 파트, 통계 파트. 페이지 비율상으로는 대수 파트가 한 5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하 파트가 대략 한 3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 정도가 통계. 혹은 기하 파트를 35까지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통계 파트가 한 10 정도 남짓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대수를 배우고 있는데, 이 대수를 배우는 건 1, 2, 3학년 관계없이 다 여러분이 배운 것들은 다 여러분이 융합해 녹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수학 배우는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1학년 때 배웠던, 2학년 때 배웠던, 3학년 때 배웠던 그게 하나로 다 녹아서 자유자재로 다 뭉쳐 있어야 돼요. 다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순환소수를 갖다가 한참 배워서 까먹었는데 어쩌라고 이번에 시험 범위도 아닌데 이딴 생각하면은 공부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중학교 배우는 모든 내용이 자유자재로 내가 언제든 물어볼 때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면체가 뭘까요? 다면체가 뭐죠? 아, 평면도형이군요. 꺼지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정다각형은 뭐죠? 넌 뻥끗하지 마. 아직 안 했는데. 네? 정다각형 물어봤는데요? 정답이 아니라 정답이 살릴 수도 있겠대. 안 돼요. 다 배웠으니까. 정다각형 뜻이 뭐죠?
알았어요. 잘했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잖아요. 다각형은 뭐죠? 다각형이요. 여러 가지 땡. 여러 가지가 아니죠. 저 팀의 팀장은 다시 한번, 잠깐, 팀장이구나. 다각형이 뭐죠? 네. 정말 정답이 많잖아. 이거는 말렸어, 지금. 자, 여러분, 우리는 낚시를 한번 즐겨보시죠. 네. 저 파닥이는 우리 낚시를 즐겨봅시다. 자, 지금 치열하게 필사적으로 지금 다각형이었어요. 알았어요. 다각형. 방학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뭔 소리예요, 지금? 잠깐, 다각형 뭐죠? 안달생긴 다가. 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다 웨이 모양이야. 다각형이 뭐예요? 아, 싫어요. 이런 무식한 것들! 다각형이 무슨 단일체 늘어져요? 잘했어요. 완전 엑셀런트. 엑설런트라고 해요. 진짜 틀리면 뭐야? 자, 이거 보세요. 봐. 조용히 해. 봐봐. 벌써 배운 지 얼마 됐다고 지금 헷갈리고 있잖아요. 잘했어요. 이 팀이 그래도 좀 괜찮네요. 은빈이 실망이야. 정말 안 잘생긴. 자, 아니, 알았어요. 조용히 해. 이런 것처럼 내가 여러분이 이 대체로 배우고 난 거에 대해서 불쑥불쑥 질문할 때 완벽하게 받아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은 중학교 수학을 잘 이해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목표가 돼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내가 물어볼 때 뭐더라? 이건 뭐냐면 거기가 아직 여러분의 자유자재로 꺼냈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 가가지고 막혀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 분수로 바꾸겠습니다. 계산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9분의 3x 마이너스, 네, 9분의 15 빼기 1인 거 아시나요? 14y. 만약에 가물가물하시면 진짜 공부는 여러분 자기한테 부족한 게 발견되면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배웠으니까 다시 2-1 개념 원리 책을 갖다가 보고서 쓱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한 15분이면 다 볼 거예요. 15분, 20분이면. 그렇게라도 하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잠겨져 있던 것들이 다시 다 살아날 거예요. 그렇게 2번, 3번 하시잖아요. 안 까먹어요, 그러면. 알겠어요? 영구히 머릿속에 저장이 돼요. 그걸 하냐 마냐 따라서 여러분 두뇌 속에 그런 그 조각 기억들이 완벽하게 다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 결정이 돼버립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9분의 7 되겠죠. 됐습니까? 다 말할 겁니다. 얘는 9분의 1x 더하기 9분의 4y. 얘 얼마? 9분의 11 빼기 1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로 결정됐습니다. 이제 순환소수가 아니니까 쉽겠죠. 대신 개수가 거지 같죠. 얼마 곱하죠? 맞습니다. 9루까지 곱하는 것 갖다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9까지 곱하시면 여기는 3x-14y가 7이라는 이게 첫 번째 식의 최종 버전이 될 거고요. 다음 얘 두 번째 식 하게 되면 9 곱하면 x 더하기 4y가 11이라는 두 번째 식의 최종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풀어야 되는데 거지 같죠? 조지인데 누구 조질까요? x 조지겠습니다. 자, 그렇죠. 3x 더하기 12y는 33이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식의 변형식입니다.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조지겠습니다. 조지면 x가 조져지면서 여기는 마이너스 26y가 되면서 여기는 이렇게 돼버리네요. 7 빼기 33이니까. y는 그래서 1일 거고요. x라는 것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얘가 7 돼야겠죠? 맞습니까? 1대 4니까 7. 맞는지 여기 다시 검증해 보겠습니다. y가 1이면 마 14. 넘기면 21. 3, 7에 21. 됐네. 괜찮습니까? 이렇게 검산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문제 뭐고 하는 거죠? x 빼기 6y니까 7 빼기 y가 1이니까 6이 되니까 답이 1 되겠죠? 괜찮죠? 더우신가요? 덥다고 했나요, 아까? 덥다고 해서 이거 해줬다고.
지금 틀었어요. 덥다고 해서. 난 아무 얘기 안 했어. 빨리 나와. 왜요? 빨리 문제 정리하고 풀라니까 또 시끄럽게 떠들지. 맞았어요. 도와주는데 왜 체육복 얘기가 나와요?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친구 아니야 학원인데. 조용. 잡담하지 말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자기가 안 풀린 게 있다면 지금 다시 풀어보시고. 응? 있을 수 있죠. 서술형이 있겠죠. 그건 개념 원리가 아니죠. 이건 개념이가 아니니까 안 해도 되겠다. 아니죠.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영어로 뭐죠? 왼수 같은 날. 뭐야? 자, 다 했죠? 짧아. 30초. 얘 진짜 내 30초. N각형 대각선 개수. N각형 대각선 개수. N각형 대각선 총수. 조용히 봐. N각형 대각선이 총 몇 개야?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3. 맞았어요. N각형이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거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 N 빼기 2라고요, 그게. 네. 대각선 한 점에서 그럴 수 있는 거. 맞거든요? 이가 상해서 그래. 아, 유튜브. 필요가 발작하지 마. 아, 좋아요. 이거 맞아요? 21번? 자, 이른바, 이거는 이제, 바보 문제예요, 바보 문제. 쉬운데요. 얘가 잘못 안 봤으면은 이 문제를 안 풀어도 되는데, 꼭 잘못 봤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볼게요. 얘를 O로 본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봤다 이 뜻이죠. 됐습니까? 다른 걸 봤으니까 그냥 A라고 놓을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수를 잘못 봤냐는 A를 구하라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문제가 이해되나요? 그러면 자, 2x 더하기 y가 3이고 x 마이너스 y를 5가 y라고 썼는데 왜 a라고 썼을까? 자, 이 y를 5가 아닌 a로 잘못 봐서 이걸 풀었더니만 y 값이 얼마로 나왔다고요? 네, 그 말은 이제 y를 더 이상 문자로 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자, y를 제깁시다. 이걸 아3으로 제끼면 식이 다음처럼 바뀌겠습니다. 2x 마 3이 3이고 x 플러스 y가 y가 아니라 3이 되겠지?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y를 갖다가 자꾸 다른 걸로 볼까? 마이너스 3. 네? 플러스잖아. y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 헷갈릴 수도 있지. 안 돼. 자, 볼게요. 아, 이길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좀 했잖아. 됐죠? 그러면 볼게요. 여기서부터 조용히 해주세요. 끊지 마. 이 식을 잘못 봐서 풀었는데 A로 봐서 Y가 구했으니까 Y를 원래대로 이 마삼을 갖다가 대입해서 Y를 없애버리면 식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X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3이 되겠죠. 2X가 6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X3이라는 것은 여기도 3이 된다 이 뜻이겠죠. 됐습니까? 왜냐면 이 연립방정식에서 풀었더니 Y가 마3이었으니까 마3 대입할 때 X값도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3이 이 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이라는 건 이것도 만족할 겁니다. 따라서 A 값이 6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6으로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잘못 봤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 자체로 업데이트된 식으로 그냥 푼 결과가 y가 그 중에 근이 마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논리적인 추리예요. 아, 잘못 봤다고? 그럼 저대로 풀어보지 뭐. 그럼 그때 나온 y 값이 저거란 얘기네. 자, 지금 다른 친구 집중하게끔 방해하지 마시고 자기도 이거를 다시금 더 깔끔하게 머릿속에서 정돈하셔서 지금 복습을 해주세요. 지금 복습하세요. 저희가 맞춘 거라도 복습하세요. 자기 문제에만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친구가 몰라서 물어본 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줬는지를 갖다가 잘 보셔야 되는데 정확히 그렇게 안 하고 계시죠. 네, 정확히 그렇게 안 한 친구가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아요. 네. 너 하라고 네가 안 하잖아. 이게 풀이한 거 다시 복습하라는데 안 하잖아. 빨리 해. 맨날 하라면 딴짓하다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잖아. 빨리 해. 지금 해. 30초 안에 마무리해. 자, 22번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당연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럴 때는 아, 이거 왜 못 맞았지라는 부담을 갖기보다는 아,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는 거에 관심 갖고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봐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 문자가 무지 종류가 많아요. XY도 있고 AB도 있고. 어떻게 푸나 되게 막막한데 여기 눈치고 찾아봐도 XY가 자연수, AB도 자연수라는 것밖에는 더 알 수가 없어요. 됐나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 때 이거는 여러분이 사실상 추리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건 뭔가 배운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만 갖고서 이걸 어떻게 먼저 접근해야 될까라는 그런 전략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문자가 많을 때 문자를 좀 대입을 하던 뭐 가감을 하던 하는 목표가 뭐였죠? 문자를 줄여야겠죠. 문자 통일하려면 다른 문자를 어떻게 줘야 돼요? 없애야 되는 걸 전문용어로 소거한다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쓰레기 소각하듯이 소거합니다. 네. 아, 삭제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근데 여러분,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만 잘 생각하시면 더하면 그렇죠. BY, B가 아니고 BY 일타쌍피입니다. 이화이가 좋으니까. 아니 좀 저렴한 표현 말고 소거되니까. 자, 더할게요. 더하면 BY가 통째로 B랑 Y 문자 두 개가 한 세트로 소거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2X 더하기 AX가 6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또 생각 더 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든 갖다 여기까지 힘들게 왔으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심한 문제예요. 이제부터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아직 단물이 덜 빠졌어요. 이 단물이 아직 남아있는 껌을 더 씹어야 돼요. 단물을 쭉쭉 빨아먹어야 돼요. 나누기 이해한다고요? 그럼 A 어떻게 해요? A 어떻게 하라고? 아, 미안한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죠?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생각. 뭐 틀려도 돼요. 못 떨려도 돼요. 이건 여러분이 잠깐 시간 드려요? 30초 드려요? 잘했어요. 분배 법칙이죠? 맞나요? 맞나요? 자, 분배 법칙인데 이제 뭘 할 거냐면 아까 내가 밑줄 쳐서 아직 안 써먹었던 요 부가적인 단서를 한 번 더 고려할 거예요. 여기 x는 뭐라고 했죠? 자연수. a도 뭐라 그랬죠?
2 더하기 a는 뭐가 될까요? 네, 자연수에 자연수 더한 거니까 자연수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고난도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자연수와 자연수를 곱해서 6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값은 6에 뭐가 돼야 될까요? 약수겠죠? 또는 인수. 됐습니까? 곱해서 어떤 수를 만들어낼 때 그 곱해지는 성분 되는 것들을 그 수의 인수 또는 약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결국 이것은 6의 약수, 6의 약수라는 게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럼 자, 6의 약수는 뭐가 있을까요? 네, 3216인데 그럼 잘 보겠어요. 이제 그걸 자연수 내에서 잘 찾아낼 거예요. 묻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생각할게요. 2 더하기 a는 자연수인데 얼마보다는 커야 될까요? 그렇죠. 얘는 2보다 큰 자연수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왜냐면 a가 뭐라 그랬죠? 자연수니까. 얘는 작아도 1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따라서 2 더하기 1 보니까 2보다 큰 3 이상인 자연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까지 되게 많이 생각해야 되잖아. 이제 시작할게요. 이 2 더하기 a가 될 수 있는 건 3이 가능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때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네? 2가 돼야겠죠? x는 2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다음에 얘가 또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6이 되겠죠? 왜냐하면 6이 약소해야 되니까. 맞습니까? 이 고려할 게 한 가지만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려하셔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자, 2보다 큰 자연수면서 6이 약소해야 되니까 3은 썼으니까 다음이 6이 됩니다. 됐습니까? 얘가 얼마가 되겠죠? 1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케이스 말고는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맞죠? 네, 그러면 이 경우 갖다가 우리가 따로따로 정리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하고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해서 첫 번째는 2 더하기 a가 3일 때죠. 맞습니까? 2 더하기 a가 3일 때. 그다음 x값은 2일 때. 맞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a 값은 얼마가 될까요? 1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a가 1입니다. a가 1. 그다음에 x값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자, 이때는 뭐냐? 결국 우리는 아직까지 처음 돌아간다면 x, y, a, b 중에 4개 문자 중에 두 문자의 값을 밝혀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날 보면 안 되고 계속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여기까지 무리 없이 이해가 지금 소화가 되셔야 돼요. 됐나요? 소화 되셨어요? 돼야 넘어갈 거예요. 되셨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풀이 전에 첫 번째 완료 좀 할게요.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시킬게요. 괜찮습니까? 자,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a가 1이고 x가 2니까 1, 2를 갖다 여기다 각각 대입을 합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4 더하기 by가 5가 되고 여기다가도 a가 1이고 x가 2니까 2 빼기 by는 1이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값은 by 값이 얼마라는 거죠? 이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근데 b가 뭐였죠? a는요? y는요? y도 자연수, 그 다음에 b도 자연수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b 값은 얼마? 1, y 값도 1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아직 우린 첫 번째 케이스예요. 이 첫 번째 케이스. 얘가 3이고 얘가 2일 때, 즉 이거일 때 대해서 풀었더니만 a랑 x값이랑 b값이랑 y값 다 구했어, 안 구했어? 괜찮나요? 네, 이게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지금 첫 번째 상황만 해석을 끝까지 간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잠깐, 그래서 1번의 최종 정리는 a, b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1과 1일 때겠죠. 맞습니까? a가 1이고 b가 1일 때. 됐습니까?
왜요? 답이 두 개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명확히 센 다음에 하셔야겠죠. 여러분에게 내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딱 필요한 만큼만 하면 안 돼요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전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명백하게 풀이가 단 다음에 개수를 세는 게 더 정확한 풀이가 되겠죠. 두 식을 더하는 것부터 첫 번째 방식이었죠. 혹시 여러분이 애매할까 봐 내가 순서를 갖다가 정리해 줄게요. 이게 A 단계였어요. 두 식을 더해서 나오고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영이 말한 것처럼 곱한 값이 6이라는 걸로부터 해석을 했더니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 케이스를 갖다가 정돈한 게 바로 일로 올라가서 여기부터입니다. 봐봐. 선생님, 저 첫 번째 3 곱하기 2로 하셨는데 왜 6 곱하기 1로 안 했어요? 그건 두 번째 할 거예요. 그래서 1번이라고만 했잖아요. 절반만 했다고. 자,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이 3과 2, 즉 2 더하기 a가 3이 나오고 x가 2가 나와서 6을 만드는 첫 번째 경우에서 a가 이때 1이 될 거고 x가 2란 요 케이스로 풀었더니만 여기다 다시 업데이트 시켰더니 이 두 가지가 나와서 by 값이 1이 되니까 자연수니까 b1, y가 1 돼서 ab 값 쌍이 요 한 케이스로 일단 한 쌍이 나왔습니다. 자, 아직 이건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맞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갈게요. 두 번째 케이스 갑니다. 자, 그럼 자, 이 2 더하기 a가 6이 될 때, x가 1이 될 때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 더하기 a가 6이 되니까 두 번째 케이스 2 더하기 a 값이 6이 되고 그 다음 x 값이 1이 될 때 그때는 그러면 a 값 자체는 4가 되고 x 값 자체는 1이 되니까 역시 이 결과 자체를 이거에다 다시 또 대입을 해서 a랑 x를 갖다가 없애게 되면 그러면은 자 여기에 x가 1이고 a가 여긴 a가 없죠. 그러니까 x가 1이니까 2 더하기 그 다음엔 by 값이 5가 되고 아래 것도 살짝 보면 여기 a가 4고 x가 1이니까 4 빼기 by 값 자체가 1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값은 by 값이 얼마라는 거죠? 3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아까 2라고 했는데 왜 틀렸는지 보여줄게요. 자연수라고 했죠? by는. 그럼 b가 얼마가 되겠죠? 3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3의 약수니까 이때 y값이 얼마가 되죠? 1이 되고요. 이때는요. y값이 3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a가 1이고 x가 1, a가 4고 x가 1인 건 정해져 있지만 그에 따라서 나머지를 해석해 보고 나니까 by가 3이 되는 자연수 쌍으로 보니까 b가 3일 때 y가 1일 수도 있고 이게 두 번 경우에 2-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 경우에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2-2번이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b가 1일 때 y가 3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정리하게 되면 여식에서 나올 수 있는 a와 b 값의 쌍은 a가 4일 거는 맞지만 b가 3일 수도 있고 a가 4일 때 b가 1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총 가지수는 a, b의 쌍은 여기 한 쌍에다가 여기 두 쌍에서 총 3쌍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됐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워요. 이거는 많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건 최상급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문제를 못 풀었다 해서 그런 좌절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이것도 여러분, 문제도 여러분 하나의 공부할 대상이에요. 이거 할 때, 아, 해석을 이렇게 갖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굉장히 다양한 해석 기법이 들어갔는데 이걸 처음엔 당연히 할 수 없겠지만 이해만 하신다 하더라도 몇 번 이걸 갖다가 보다 보면
네, 이해만 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보기가 굉장히 안 좋은가 보네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여기 교실에는 공기청정기 2개 돌리고 있는데. 그래요? 자, 빨리 정리하세요. 잡담하지 말고. 지금 가만 보면은 문제 풀 때 중간중간 잡담이 시작이 이쪽에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조용히 복습하세요. 이걸 또 누덕누덕 푼 게 아니고 다 했으면 한 번에 쭉 지금 자식가 풀어보라는 것도, 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 정리했다면은 이걸 처음부터 끊김없이 한 큐로 쫙 한번 읽어보시거나 풀어보세요. 되는지. 그래야 여러분 머릿속에 온전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떠듬떠듬 지금 적어놓고 지금 푸는 거는 처음 하니까 해주는 거지. 실제 풀 때는 이렇게 흐름을 놓치지 않고서 풀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팅 해놓은 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과정별 포인트. 그래서 어떻게 이걸 시작했고 어떻게 했는지. 문제풀이 하나하나 기억할 필요는 없죠. 중요하게 어떻게 접근했지? 그래서 어떻게 했지? 아,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 줄기, 뼈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혼자 연습장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으면은 그럼 잘 소화가 되신 겁니다.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했으면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기가. 내가 이 문제를 소화했느냐 안 했느냐. 이해가 되느냐. 그러면 이따가 뭐 클리닉에서든 나중에 집에서든 복습하실 때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떠듬떠듬 대충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럼 나중에 볼 때 다시 힘들어요. 뭐라더라? 모르겠어요. 또 소리 나와요. 거듭 말하지만 가장 효과 좋은 복습은 그 순간에 하시는 복습입니다. 바로 따끈따끈할 때. 그리고 또 그때 이해가 좀 덜 된다면은 그 순간 나한테 질문할 게 또 생기겠죠. 자, 되셨나요? 다음 또 있으십니까? 좋아요. 23번 없어요? 좋아요. 23번. 이 문제도 꽤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재밌어요. 여러분 지수 법칙 배우셨죠? 자, 여기는 4의 x제곱, 2의 y제곱, 3의 x제곱, 9의 y제곱, 그 다음 128과 243이라는 숫자도 있습니다. 자, 잠깐 얘는 멈추시고 얘 보겠습니다. 4, 2, 128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제곱이 맞죠. 배수는 아니죠. 6도 2의 배수지만 6은 2의 거듭제곱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2의 거듭제곱이니까 누가 대표 밑이 돼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y제곱. 128은 2의 몇 제곱일까요? 네, 좋습니다. 주원이 알고 있죠? 128은 2의 7제곱인 거 아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2x제곱에다가 더하기 y가 7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값이 얼마가 되죠? 7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첫 번째 단서에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거는 2x 더하기 y 값 자체가 7이라는 요 지수가 동일하다는 것에서 발견된 단서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지수 위치에 있는 방정식이라고 해서 지수 방정식입니다. 고등학교 때 정식으로 배울 겁니다만 어렵진 않죠. 지수 방정식인데 그 형태가 2원 1차 방정식의 꼴이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지수 방정식이라는 명칭만 기억해 두세요. 지수에서 찾게 되는 방정식입니다. 지수니까 자리가. 다음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대표 밑은 누구로 할까요? 그러면 자, 3의 x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y제곱. 243은 3의 몇 제곱일까요? 잘했습니다. 3의 4제곱이 81이죠. 맞습니까? 9981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지수만 따진다면은 3의 x제곱 더하기 2y제곱 한 값이 3의 5제곱이라는 걸부터 x 더하기 2y 값 자체가 5라는 지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됐습니까? 네, 지수가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지수 방정식이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렇더니만 2원 1차 연립방정식 형태가 되네요. 맞습니까? 맞죠? 네, 2원 1차 연립방정식을 풀겠습니다. 자, 얘는 간만에 대입법을 해볼까요? y는 7 빼기 2x니까 두루두루 써봐야 돼요. 그럼 자, 이걸 갖다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x 더하기 2배 7 빼기 2x 값 자체가 5가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분명히 대입할 때는 이 문자 대신 괄호를 쳐서 거기다 싹 넣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4 마이너스 3x가 5가 되니까 자, 이거 풀게 되면 3x 자체가 9가 되나요? 안 되나요? 맞죠? 되나요? 이 양 다 되시죠? 그럼 x가 얼마가 됩니까? 자, x가 3이면 y 값은 어떻게 구하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y 값 자체는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x의 값이 얼마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정리해 주십시오. 별건 없어요. 이걸 갖다가 밑을 전부 다 공통인 것으로 2나 3으로 통일하셔가지고서 지수가 양변에 같아야 되니까 지수 방정식 형태로 얘가 같다. 그 다음에 얘가 같다라는 걸 통해서 1차 이원 2차 1차 연립 방정식 통해서 이걸 구하시는 겁니다. 방화법 하든 대입법 하든. 결국 x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됐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내 머릿속에 이해시켜버리겠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나중에 편해져요.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그럼 웬만하면은 여러분이 한 24시간 지나기 전에 복습하시면은 그러면 어지간히 다 소화가 된 채로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24번이죠? 아마 이거를 갖다가 풀어보고 싶어 한다는 친구가 지난번에 있던 것 같은데 요거가 이제 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봐주세요. 집중하세요, 이제.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y 값이 근이란 얘기죠. 이걸 갖다가 뭔지 모르니까 뭐 그냥 동그라미 세모라고 하죠. 뭐. 이 두 개를 만족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y보다 이만큼이 크답니다. 그러면 자, 이 녀석을 만족하는 xy 값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겠습니다. 분명히
네 개의 근이 똑같으면 그냥 바로 재혼하고 이혼하고만 되겠지만 안 됩니다, 이거는. 근이 틀려요. 맞죠? 근데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얘 근을 갖다가 동그라미 세모라고 한다면 그 근은 이 근보다 2가 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이 근은 얘보다 얼마가 작을까요? 2가 작겠죠. 맞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문제 보시면서 파악한 다음에 이게 제대로 표시하는 건지 여러분이 따지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거는 네모 빼기 2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엔 얘는요? 이렇게 될까? 안 될까요? 자, 그런데 네모 세모로 놓으니까 0, 100이가 싫죠. 문자로 바꿔볼까요? 대신 걱정하지 마세요. 이 XY를 갖다가 다른 문자로 바꾸는 순간 XY 그 문자로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해볼게요. 뭔 소린가 이제 보면 알 거예요.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문자 쓸 때는 무슨 문자 쓸까요? A, B나 XY 썼어요. 다른 문자로 해야겠죠. PQ라고 할까요? P랑 Q라고 할게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건 P 빼기 2가 되고 Q 빼기 2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이 XY를 갖다가 이걸로 갈아치우겠습니다. 그러면 P 더하기 B Q 값은 마 3이 되고 5P 마이너스 Q 값은 17이라고 성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음 이거 손질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느냐? 자, X가 P 빼기 2입니다. 따라서 이게 P 빼기 2니까 P 빼기 2. 그다음 마이너스 2의 Y라는 녀석은 Q 빼기 2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3 곱하기 X는 P 빼기 2. 그 다음 자 마이너스 여기죠. 더하기 4에 플러스 4에다가 Y는 Q 빼기 2. 이 값이 A가 됩니다. 자,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XY는 사라졌습니다. 됐습니까? 게다가 중요한 건 이제 이 P와 이 Q는 같은 값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X는 이 X보단 2가 작지만 P 자체는 동일하게 맞춰놓은 거니까. 됐습니까? Q는. 이해되나요? 자, 이제 그러면 걱정할 거 없이 동일한 PQ 값이라고 이제 PQ가 사실은 뭐 어떤 숫자 값이 되겠죠? 이걸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좀 까다로워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네 개의 식이 있습니다만 이걸 만족하는 PQ 값은 다 똑같아, 안 똑같아? 잘 생각해. 이 네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Y는 없었어. 이 XY는 PQ고 이 XY는 P 빼기 Q 빼기 2야. 알겠어? 하지만 이 XY를 PQ라는 문자로 다 바꾼 순간 여기 이 PQ나 이 PQ나 요 PQ나 요 PQ는 다 똑같은 PQ가 되니 안 되니? 그러면 PQ라는 녀석은 이 네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PQ 값은 공통근이 될까요? 안 될까요? P 값, Q 값이 뭔지 모르지만 값이 정해진다면은 그거는 이 네 개를 다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중요해요. 정말 잘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내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선 XY라고 썼지만 값이 다 틀렸어요. 근이. 맞죠? 하지만 이걸 PQ라는 녀석으로 바꿔서 놓은 순간 이 문자에는 더 이상 XY가 없고 PQ로만 설명이 됩니다.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PQ의 값은 변치 않고 똑같은 PQ 값 되겠죠? 그럼 PQ라는 값은 XP, 그 P라는 값과 Q라는 값은 이 네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되겠죠. 예를 들어 만약에 P 값이 뭐 1이고 Q가 2라고 한다면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2 넣는 건 다 집어넣어도 성립을 다 해야겠죠. 이해가 되나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 내가 여러분에게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을 했던 이혼과 재혼을 하겠습니다. 이제 XY가 아니고 PQ에 대해서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여긴 B라는 거추장인 게 있고 A라는 거추장스러운 게 있죠. 맞습니까? 자, 추우시면 다시 끌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할게요. 봐주세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먼저 새 출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괜찮죠? 풀이하겠습니다. 자, 얘랑 얘 정리해서 하게 되면
5p-q는 17이 될 것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 이거 정리하면 p 빼기 2q. 그 다음에 암산할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플러스 2가 되나요? 안 되나요? 플러스 2 넘기니까 7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먼저 건져가지고 PQ 값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뭘로 할까요? 가산법 할까요? 대입법 할까요? 좋습니다. 그럼 위에 거 두 배 할게요. 10p 마이너스 2q 값은 34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위에서 아래 거 빼겠습니다. 빼면 9p 값 자체가 34 빼기 7이니까 27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옵니까? 그럼 자, p가 얼마가 되겠죠? 3이 됩니다. 그럼 q 값은 어떻게 구하죠? 뭐 아무 데나 넣읍시다. p3을 여기다 넣을까요? 그럼 3 빼기 2q가 7 되네요. 맞습니까? 그럼 q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2 되십니까? 3 빼기 2q가 7이니까 q가 막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pq 값 자 구했어? 안 구했어? 이해가 되나요? 그럼 pq 값 구한 게 이 나머지 두 개 녀석에도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러므로 이 결과 가지고서 pq 값을 갖다가 나머지 두 개씩에다가도 각각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또 어떻게 되느냐? 자, p가 3이니까 3, q가 마이니까 마이너스 2b가 마 3이 돼야 안 돼요? 그럼 b가 얼마가 되겠죠? 네, 3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잘한다. 됐죠? 그 다음엔 여기다가도 p3, q2 넣겠습니다. 3 집어넣으면 1 되니까 3 더하기 q가 마이니까 마4, 마16.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따라서 a 값은 마13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a 값은 마13. 그래서 b 값도 구했고 a 값도 구했습니다. 더하시면 얼마가 될까요? a 더하기 b는 마10. 답이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복잡하죠? 어려워요. 이것도 웬만한 중2들은 많이 틀립니다. 이것도 상급 이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먼저 이해하시고요. 지금 이해하세요. 그리고 영상을 나중에 다시 보시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해 못하면 나중에 영상 볼 때 이해하겠다는 건데 그럼 그때 더 로딩이 걸릴 겁니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이해는 지금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사고력이 가장 많이 발달이 됩니다. 들으면서 그 순간에 이해를 해버리는 게 익숙해진다면 그만큼 머리가 똑똑해질 겁니다. 집중력도 좋아지고 바로 그 순간에 다 캐치하는 거니까. 거기서 더 개발된다면 기억까지 하시면 여러분의 두뇌는 최상급이 될 겁니다. 질문할 거 없어요? RP 밑에요? 이거 지워도 되죠? 몇 번이요? 일단 여러분 특징 아시겠죠? 147 때랑 네, 개념 원리 147 일단 있고요. 그 다음 RPM 뭐 있어요? 653 자, 잠깐 이거 누구 질문이에요? 우리 재민아이 봐봐 봐봐 이 A 있어 없어? A가 딸려 있죠? 그럼 나 안 맞죠 서로?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돼야 돼요? 요. 야! 안 맞다고 죽이면 어떻게 그렇죠. 갈라서야죠. 갈라섰어요. 헤어져. 그리고 바로 옆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왜? A가 골아프잖아. 골아픈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떠자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완벽한 아무 문제가 없는 2원 1차 연립방정식이 완료가 되면서 자, 어떻게 하실래요? 잠깐. 재훈이요, 재훈이. 저요. 뭐 할 거예요? 트랜스 할 거예요? 조질 거예요? 누구요? 얘 몇 배예요? 그럼 이거랑 이거 하시는 거죠? 이게 가관법이에요. 그러면 얘가 잘 모르겠대. 가관법 대입법을.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 거를 뺄게요. 빼면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이거 사라지고 이거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15가 되면서 19y가 되고 그 다음엔 여기서 이거 빼는 거죠. 그러니까 마 19가 돼야 안 돼요? y가 얼마가 돼요? y는 이 두 개씩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다 넣을까요? 그럼 플러스 3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x가 3이 돼야겠죠? 자, xy 다 구했죠? 그러면 이제 뭐냐? 이 녀석 또한 이 xy 근을 가져야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x가 3이고 y가 마일이니까 6 마이너스 1이 a가 되니까 a는 5가 되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안 맞는 커플이면 빨리 깨지고 맞는 사람 찾으셔서 새 출발. 이른바 새 출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꾸 이혼 지원하지 마시고 새 출발. 네? 산책에서 새 출발. 환승연애하고는 좀 다르죠. 환승연애는 약간 비겁한 거지. 이혼을 먼저 해야지. 갈라서고 만나야지. 이렇게 딱 갈라서고 만나는 건 비난받지 않지만 이렇게 뒤로 만나면서 나중에 헤어지는 건 좀 그렇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조용히 하라고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건지 아시겠죠? 새 출발. 새 출발. 다 몇 번이에요? 아, 끝이에요? 아, 너무 실망스럽군요. RPM 수대가 또 있겠네요. 지난번 RPM 어디까지였죠? 여러분, 잠깐 봐줘. 지수 방정식 했어, 안 했어? 좀 전에 했거든요. 지수에 있는 거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순환소수 바꾸는 거 아셨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줘도 되겠죠. 그러면 시험에 꼭 나오는 것도 하셔야겠죠. 항상 하고. 자, 여러분, 주말이니까 많이 안 줄게요. 아, 그렇구나. 미안해. 미안해. 아니, 그게 아니라 주말이니까 금요일에 많이 안 주겠다는 미래적인 표현이었어요. 줄 게 없다니요. 난 여러분에게 뭘 줬죠? 자, 103페이지까지 RPM. 앉아.